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럭처럴바, 구조바 모형에 대해서 R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VARS 패키지라고 있는데 아래 VARS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VAR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축약 모형을 추정했고요.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추정을 했었고 그다음 그 S바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이렇게 요거 같은 제약 조건을 부과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바를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IR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충격 반응 함수, 그다음에 FEB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산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충격을 파악해서 이게 시차별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렇죠? 알파 yt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 t.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구조 좀 축약 모형에서 그냥 그 공분산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걸 변환시켜 가지고 1 마이너스 알파 L yt는 엡실론 t다 이렇게 변환했었고, yt는 1 마이너스 알파 L의 인버스의 엡실론 t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무한합으로 된다 그랬죠. 5차항에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i승 엡실론 t 마이너스 i승 이렇게 해서 5차항에 무한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축약 모형에서 이 공분산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엡실론 t 대신에 ut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분산이 서로 다른 충격 간에 공분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보면은 과거값으로 그러니까 5차항의 현재 값과 과거값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시점별로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였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요지는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t와 u가 k 시점만큼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t-k 시점의 충격이 t 시점에 t-k 시점의 u의 충격이 t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는 미래값으로도 변환시킬 수 있죠, 그렇죠? 현재 충격이 왔을 때 t 플러스 그러니까 t 시점에 충격이 왔을 때 t 플러스 k 시점에 그 z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측정했던 게 이제 충격 반응 함수였고요. 분산분해라는 것은 뭐 이런 다양한 충격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이렇게 한번 줘봤을 경우에 이건 동시 제약 조건이고 현재 동일한 시점에서 t 시점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제약 조건을 6개, 영의 제약 조건을 6개를 부여를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었죠? 4개 변수 있을 때는 공분산이 4개가 공분산이 4 곱하기 4 행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시그마 11, 시그마 12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12랑 시그마 2이랑 똑같으니까 독립적인 게 없어진다. 하나가 없어지고 막 그런 게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6개 정도가 그래서 6개 정도는 우리가 구조바에서 6개는 동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0의 제약 조건을 하면은 우리가 축약 모형에서 추정했던 그 공분산 개수와 우리가 그 구조바에서 알려고 하는 모르는 개수가 동일해진다. 그렇죠? 6개. 그러니까 2분의 n-1만큼의 제약 조건을 부여하면은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똑같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 그렇죠? 그래서 6개의 제약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 위에 그 매트릭스 보면 6개 원소에 대해서는 0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각 방정식별로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분산분해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요 ET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제곱했을 때 UT 같은 경우는 다 독립적이고 분산이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21의 제곱 플러스 A22의 제곱
그러니까 마지막 걸로 해보죠. 왜냐면은 이 제약 조건을 했기 때문에 0이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A41의 제곱 플러스 A42의 제곱 A43의 제곱 플러스 A44의 제곱. 그러니까 다양한 충격들, 그러니까 이 생산성 충격, 그다음에 고용 충격, 그다음에 실업 충격, 그다음에 실질 임금 충격이 이 다양한 충격이 실질 임금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요런 걸 다 그 앞에 개수들을 제곱을 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분산들은 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1로 놓는 거죠. 합하면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를 요걸 다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MSE라고 mean squared error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각각으로 나눠주는 거죠. 제곱한 거를. 그러면은 뭐냐면 전체 변동성 중에서 각각의 충격이 차지하는 변동성의 비중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변동성으로 하니까 A41의 제곱 나누기 MSE,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전체 변동성의 합은 항상 1이 되게 됐죠. 왜냐면은 이게 이 제곱한 걸 다 합친 거를 1이라고, 그러니까 MSE라고 mean squared error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 그래서 그 다음에 각각의 비중의 합은 1이 되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뭐 저 분산분해라는 것은 전체 분산분해라는 것은 전체 제곱의 합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 요걸 이제 좀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각 변수들의 변동성에 있어서 중요하냐, 그것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FEV result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보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즉시적으로 이 일시점은 동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동시적인 거는 우리가 단기 제약 조건을 줬기 때문에 제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요거에 의해서만 영향받고 나머지는 영향 안 받는다. 이 0이 3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런 0, 0, 0 나오는 게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고용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고용 같은 경우도 제약 조건을 보면은 이 고용이라는 것도 생산성 충격과 고용 충격에서 영향을 받지만은 그 실업 충격하고 실질 임금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첫 시점, 동시적인 시점에서는 그 뒤에 두 개는 0의 값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또 한번 볼게요. 그렇죠?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제약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요 뒤에 두 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분해라는 것이 각 시점별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시점부터 13기 시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는 것은 현재니까 그냥 t는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13이라는 것은 충격 발생 12기 이후, 여기 분기 자료니까 충격 발생 12분기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리스트로 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자료 형태가 리스트로 돼 있다 돼 있는데 이걸 그림을 그리려면은 리스트별로 따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펄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그림을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흑백으로 좀 약간 안 이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이스 패키지에 대해서 그 분산분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라고 함수를 자동으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이거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FEV 리절트라고 여기 된 거 리스트 된 거를 좀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변환시키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프로드라는 아이디가 있고요. 프로드라는 것도 여기
각각의 충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이 숫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2라는 것도 어떻게 나오고 뭐 결과들이 쭉 나와 있고 그렇게 리스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걸 하나 묶자는 얘기죠.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면은 이 mapdf라는 펄 패키지에 있는 그 mapdb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FEV result라고 이렇게 된 거 우리 리스트 된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id는 id로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리스트 내에 각각의 id가 있죠. prod, e, u, rw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id로 지정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mutate horizon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있었죠. 그렇죠? 12까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호라이즌을 만들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1부터 13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0부터 12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0이라는 것을 현재 시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0으로 좀 바꿔서 이걸 4번 하자는 얘기죠. 왜 4번 하냐면은 그 세로를 4번 이렇게 0부터 12를 4번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프로드라고 그러니까 여기 각 충격에 있어서 어떤 충격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이게 4개로 돼 있는데 요거를 다 밑으로 내릴 거예요. 밑으로. 프로드 값 다음에 2를 넣고 U 넣고 RW 이렇게 밑으로 그냥 세로로 길게 나열시킬 거거든요. 이건 왜냐면은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pivot longer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pivot 길게 만들었을 때 변수 이름은 var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칼럼들은 prod E, U, RW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런 거를 사용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오는 이제 값들은 이제 그 value라고 원래 지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FEVD라고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림에 value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림에 이제 value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좀 FEVD라고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걸 DAT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 함수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림 보면은 ID,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 vars 패키지에서 나왔던 FEVD라는 결과라는 것은 리스트로 돼 있었죠, 그렇죠? 리스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프로드를 해보면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생산성 충격, 그 다음에 고용 충격, 그 다음에 실업 충격. 그다음에 실질임금 충격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DAT로 이제 변화시켜 보니까 ID는 요게 해당되는 ID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ID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호라이즌은 우리 0부터 원래는 1부터 13이었는데 0부터 11로 하니까 호라이즌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격 요 들어가는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var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value가 여기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value라고 저장되는데 이 이름을 그냥 FEVD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제가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세로로 만들면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편합니다. 왜냐면 ggplot 같은 경우는 보면은 ggplot 그릴 때는 x축과 y축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y축으로 하면은 var라고만 지정해주면 y축이 이렇게 쭉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볼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id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산성, 고용, 그다음에 실업, 그다음에 실질 임금에 따라서 4가지 구분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럴 때는 faceRev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ggplot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변환했던 DAT라는 걸 할 거고요. 매핑해서 x축은 horizon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한 시점, 그다음에 y라는 것을 FEVD 분산 분해한 결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field이라는 걸로 해서 변수에다 이제 field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d별로 그림을 따로 걸어라 faceRev을 하고요. 그다음에 G1var라는 건 state identity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런 반응들이 있는데 각각을 따로 그리지 말고 요걸 stat으로 이용해서 누적 함수처럼 그리란 얘기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산 분해라는 것은 각 시점에 있어서요. 분산분해
각 충격들이 미치는 영향들 비중들의 합은 항상 1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라는 거였고요. 뭐 스케일 X 컨티뉴어스라는 것은 이제 X축을 좀 이쁘게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 필 브루어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라는 걸 이용해서 그 우리가 FEVD, 그러니까 그 예측 오차 분산분의 결과가 그 파일스 패키지에서는 리스트를 정리가 되는데, 요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길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mapdb라는 함수를 이용했던 거죠. 왜 세로로 길게 했느냐? 그림은 ggplot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한번 요거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좀 약간 우리 파일스 패키지 있는 거 한번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파일스 패키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좀 안 이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구분이 어느 충격이 어느 건지 좀 모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gg플ot을 이용해 보니까 좀 그림이 좀 더 잘 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고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고용의 다양한 충격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은 근데 이 시점별로 0시점 즉각적으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봤을 때 대부분이 요 퍼플이 이 충격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고용 충격에서 되고요. 충격 발생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체 충격도 영향을 주지만은 파란색이 뭐죠? 녹색이 생산성 충격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충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실업이라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봤을 때 보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충격 발생 즉각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실업 충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 충격이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체 충격, 실업 충격의 비중은 조금씩 작아지고, 실질 임금의 충격은 조금씩 커지고, 생산성 충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고용 충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러니까 전체 실업에 변동성에 미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다양한 충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게 좀 그림으로 좀 잘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분산분해 할 때 목적이면서 유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적 분해라는 거는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값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 값. 그러니까 어떤 y의 변동성이 있다 그랬을 때 과거 값들로, 그러니까 일기만 가지고 과거의 시점만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 값 무한대로 갈 수 있지만은 그냥 오차항의 과거 값들, 현재와 과거 값들로 표현하는 걸 역사적 분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사이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역사적 분해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여기 이제 매틀랩을 R로 좀 짜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요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varhd라는 함수를 우리가 좀 불러들어야 되고, var make xy라는 것도 필요하고, companion matrix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폴더를 제대로 지정 안 해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들어오고 그냥 똑같이 var 모형을 돌리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var3라는 것이 그 차분한 거였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캐나다 3라는 것이, 그렇죠? 그 차분한 자료 이걸 그대로 썼었고요. 그걸 쓰고, 최적 시차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최적 시차가 2였기 때문에 최적 시차를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 왜냐면 이 변수 차분했을 때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기 때문에 상수만 넣고 돌려가서 이걸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디컴포지션이라는 건 var hd라는 명령어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 var hd 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코드를 가져와서 var hd라고 R로 저장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똑같이 코드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var hd의 명령은 뭐냐면 에스티메이션은 우리가 var 모형 추정한 거에서 var hd를 이용해서 우리 hd를 뽑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hd라고 되는 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어레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형태로 돼 있거든요. 컴마 세 번째, 컴마 두 번째, 컴마 첫 번째.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변수가 4개가 있잖아요. 순서는 뭐였죠? 생산성, 여기 캐나다 3 한번 보시면요. 순서가 프로드, E, U, RW 돼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값들 쭉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레이인데 첫 번째는 프로드에 대한 그 역사적 분해고, 두 번째는 이 고용에 대한 역사적 분해, 세 번째는 실업, 그죠? 네 번째는 실질 임금에 대한 역사적 분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드에 대해서 그래서 시계열자를 인식을 시키고 마지막 시간은 2000년 4월로 이렇게 하고 분기 자료니까 프리퀀시는 4라고 해놓고요. 여기다가 원래 자료를 좀 추가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역사적 분해한 거는 다 에러 텀으로 오차항 텀으로 분해를 시킨 건데 원 자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 자료 차분했던 디프로드를 넣어가지고 C 바인드 같이 컬럼 바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C 바인드를 했을 때 처음이 디프로드가 나오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이거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아까 히스토리컬 디컴포지션 했던 거는 변수 순서대로 충격에 대해서 디컴포지션 하니까 프로드 샥, E 샥, U 샥, RW 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프로드 샥이죠, 그렇죠? 요게 이렇게 뾰족 나온 요 색깔들이 프로드, 그러니까 생산성이 실제 변수 값들인데 요것을 분해를 할 경우에는 프로드 샥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프로드 샥에 의해서 많이 설명되고 이 샥이 미치는 영향 각 시점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색깔로 그림이 나와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var HD를 이용하면은 그 역사적 분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충격 반응 함수 같은 경우 그림을 볼 수는 있는데요. 한번 이게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tract var irf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봤냐면은 요 gg 플랫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그 gg 플랫을 이용해서 어떻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리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 플랫이라는 게 어딨나 한번 볼게요. 제가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파일스 패키지에 있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반응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림도 안 이쁠 뿐더러 다양한 충격이 다양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꺼번에 그리지 못해요. 충격별로 한 번씩밖에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이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GG 플랫을 이용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extract var irf를 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var 모형을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vars 패키지에서 var을 돌려서
그러니까 OLS처럼 리그레션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인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해서 S바라는 걸 돌렸고, 그 다음에 충격 반응을 IR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충격 반응 함수를 도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볼게요. var result라는 것은 그냥 var모형을 돌리는데 최적 숫자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2였고, 그 다음에 이 차분한 자료였기 때문에 추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항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var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sb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amat이라 그래서 제약 조건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0을 줬잖아요. 이렇게 6개의 0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제약 조건이 n-1, 그렇죠? 2분의 4 곱하기 3은 6개, 그렇죠? 그 6개의 제약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부여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Amat이었어요. 이게 Amat. 그렇죠? 그렇게 제약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여기서 구조바 모형 스트럭처럴 바를 돌린 거죠. 자, 그다음에 뭐 IRF라는 것은 뭐 여기서 구조바를 돌려서 충격 반응 함수를 볼 때 이 S바에 돌린 결과 요거를 이용해서 미래 몇 시점까지 보냐? n헤드는 13으로 한다. 13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12입니다. 왜냐면은 1이라고 여기 된 거는 현재 시점, 동일한 시점이니까 그거는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충격 발생 12기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분기자를 쓰니까 12분기 이후, 다시 말하면은 4분기까지 있으니까 3년 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차분 자료를 이용했잖아요. 차분 자료의 그 반응들을 합을 하면 수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스트래핑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번 정도 부스트래핑을 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신뢰 구간을 0.68로 한다. 이게 뭐였냐면은 실제 반응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그죠? 우리가 바모형에서 일반적인 신뢰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인데 이게 0.68 정도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IF result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프로드 여기 보면은 프로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프로드가 반응 기준으로 저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프로드가, 그러니까 이 프로드가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드가 반응을 나타내는 건가? 충격을 나타내는 건가? 그러니까 프로드의 반응인가? 프로드의 충격인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제약 조건을 다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프로드가 만약에 반응이 되려고 그러면은 요런 값들이 처음 시점에서 0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요 결과를 보면은 요게 0이 아니죠, 이런 게.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로 저장했을 때 id라는 것은 요 id는 반응이 아니라 충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그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요것이 충격이라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리스트는 뭐냐면 프로드샥이 프로드에 미치는 영향이고, 프로드샥이 E에 미치는 영향이고, 프로드샥이 U에 미치는 영향이고, 이 프로드샥이 RW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 리스트의 아이디로 된 거는 요것들은 충격들이다. 충격이고, 요 그다음에 리스트 밑에 있는 요 결과 값들은 요런 것들은 다 반응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림 그릴 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IRF 리절트 2라고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 충격 반응에 대해서 IRF 2에다 저장을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그림을 그리기 쉽게 리스트로 된 거를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extract var IR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거거든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거 한번 볼게요. IRF 뽑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13기까지 이렇게 했었죠. 13기까지. 잠깐만요. IRF 리저트가 13기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12로 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자, IRF 리저트 2에 있는 것 중에서 잠깐만요. IRF 리저트 2 이렇게 된 거에서 요거 여기 중에서 하나만 뽑아 볼게요. 그럼 13기 이렇게 되죠. 지금 시점을 빼면은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12를 하면은 동시적인 시점까지 해서 13개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F 호라이즌을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이제 1이라는 게 현재라는 걸 좀 바꾸기 위해서 0으로 놓을게요. 0에서 12까지 좀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IRF 프로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요거랑 F 호라이즌을 합쳐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컬러 임지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이름을 첫 번째는 호라이즌 예측 기간이고 이제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우리 변수별로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IRF 생산성 반응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생산성 충격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게이저 IRF 프로도 이렇게 보면요. IRF 생산성 반응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좀 이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 충격, 그렇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놓으면은 좀 약간 좀 그죠? 생산성 충격이 왔을 때 각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분산분해 뽑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아까 한 것처럼 FBD 리절트 이렇게 하면은 13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생산성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VDC 뭐 이렇게 생산성 반응 이렇게 좀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뽑을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쁘게 뽑으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은 보면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좀 내려서 우리가 변수가 뭐가 있죠? 우리가 프로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죠? E라는 게 있었고, U라는 게 있었고, RW가 있었죠. 생산성, 그다음에 여기서 이 충격이라 그럴게요. 충격.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충격이라고 U라고 넣을게요. 충격이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게
반응이 프로드에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에 미칠 수가 있고, 실업에 미칠 수가 있고, RW 실질 임금에 미칠 수 있죠. 가능성이 뭐냐면 요것도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쵸?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넷 그래서 이 조합을 해보면 총 16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개가 나오니까 요거를 일단 이름을 제가 좀 여기다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드 충격이 프로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백슬래시 U2192라는 것은 화살표 문자 표식의 약자거든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뭔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고용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실업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실질 임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벡터로 인식되죠.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xtract by RF 아까 했었죠. 요거 이제 요게 잠깐만요. extract by RF를 아직 요거 안 했군요. 자, 멀티플 바 IRF라는 거랑 아까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 구한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멀티플 바 IRF라고 하는 것은 extract by IR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IRF result를 to 리스트로 된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IRF 프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값들이 뭐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은 IRF E 프로드가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앞에 있는 E가 충격이고 뒤에 있는 프로드가 반응이냐. 궁금한 건 요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봤을 때 요게 요 E라는 것이 충격이냐 반응이냐 요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제약 조건에서 제약 조건에서 우리 동시적인 그러니까 처음 시점에서 보면은 처음 시점에서는 이 제약 조건을 우리가 부여했던 게 뭐냐면은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 즉각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고용 충격이 즉각적으로는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 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아래 여기 2%라고 된 거 보면은 처음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충격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충격 반응을 이렇게 좀 우리가 요걸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드샥이 프로드에 미치는 영향, 멀티플에서 어떻게 뽑죠? 프로드샥이 프로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은 예측 기간, forecasting horizon을 나타내는 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생산성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구나. 요거는 뭐냐면은 고용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생산성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고용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된 거는 요 열의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16개 있죠. 아까 조합이 4개의 충격이 있고 4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반응은 16개가 나오죠. 그래서 16개 쭉 나오면 맨 마지막에는 실질 임금 충격이 실질 임금에 미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하한 1시그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에 해당되는 그 충격 반응의 하한이 이렇게 로어가 또 16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퍼라는 것도 1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IRF 리절트 2에 이렇게 IRF 각 충격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됐던 거, 그 다음에 요거의 하한들 있잖아요.
레인지의 하한, 그 다음에 여기 상한이라고 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extract by IRF를 이용해서 그냥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열로 다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을 각각 그릴 건데 이제 그 그린 거를 P 리스트에다 저장할 거예요. 리스트로. 그래서 우리 변수가 4개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가 2부터 17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기간을 나타내는, 예측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두 번째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대신에 이 리스트는 i-1이라 해서 그 첫 번째 리스트는 1부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충격 반응이라는 것은 이 멀티플 바 IRF라고 된 거에서 열을 선택한다. 이걸 예를 들면 요거는 두 번째 걸 선택하는 거죠. 생산성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두 번째 열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한 같은 경우는 요거에서 16번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n바가 4였으니까 4, 4, 16, 그죠? 4의 제곱에 16만큼 떨어진 거, 그만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퍼 같은 경우는 또 16을 하니까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n바의 제곱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상한을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GG 플러스 그리는데 x축은 우리가 예측 기간 forecasting horizon을 놓고, y 값은 우리가 그 충격 반응 함수, 그다음에 y의 최소 값은 lower response, 그러니까 우리 반응의 하한 값, 그다음에 y max는 반응의 상한 값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염 리본을 이용해서 이 레인지에 있어서 그 레인지는 좀 그래도 약간 회색으로 표시할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는 0.1로 해서 약간 연하게 그릴 것이다. 그다음에 라인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X랩이라는 것은 X축 이름은 H 그냥 forecasting horizon 하고요. GG 타이틀을 gnames i-1로 넣었어요. 왜 우리가 gnames가 뭐였죠? 여기다 이름을 다 16개 조합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i가 2부터 시작하였으니까 gnames는 i-1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번 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P 리스트라는 게 여기 생겨요. P 리스트에서 우리 16개가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GG 플러스로 돼 가지고. 그럼 16개의 그림을 우리가 패치워크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행렬처럼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다 그랬죠. P 리스트 1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거는 열 나눔이고요. 패치워크에서 요 슬래시는 뭐죠? 행 나눔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P1이 이렇게 되고 P2가 들어가고 P3가 들어가고 P4가 들어가고 P5가 들어가고 P6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계속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장된 거를 1부터 16까지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아까 0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0이라는 게 사실은 충격 반응에서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이 에러 밴드가,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실제 반응이고 요게 이제 상한, 하한 이렇게 했었죠. 이 에러 밴드가 0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 에러 밴드가 0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 반응들이 0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실제 반응이 나타나고 이거에 상한, 하한이 있는데 0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는 그 에러 밴드가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플러스이면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냥 VARS 패키지에서 충격 반응 함수 그린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충격이 다양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만은 화살표라는 것을 아래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U 백슬래시 U2192 여기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 반응 함수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G 세이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위에서 그린 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죠. 뭐 JPG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VG라고도 저장할 수 있는데 SVG라고 요거는 PNG나 JPG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화면을 확대하면은 그림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SVG 파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대시키더라도 글자가 안 깨져요. 근데 이제 SVG라는 형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SVG 라이트라는 요 패키지를 설치해야지 SVG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자,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워드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림을 한번 지금 그렸던 그림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이제 PNG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요게 이제 2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두 개 봤을 때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물론 이제 PNG라는 것도 제가 화질을 되게 좋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최대로 한번 확대를 시켜볼게요. 워낙 화질을 좋게 하니까 크게 하더라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근데 SVG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크게 하더라도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PNG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확대할 경우는 좀 글자가 PNG나 JPEG 같은 경우는 글자가 깨져요. 근데 SVG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파일이 글자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작업할 때 보면은 SVG로 저장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 크기도 보면요. 요게 이제 PNG로 된 건데 PNG는 거의 1메가 정도 됐죠. 제가 용량을 좀 크게, 그러니까 화질을 좋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SVG로 되는 거는 파일 크기도 상당히 작고요. 상대적으로 작고 이렇게 좀 무엇보다도 그 벡터로 돼 있어가지고 그림이 안 깨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발을 이용해서 이제 그 충격 반응 함수, 분산분해, 그 다음에 역사적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림을 기존의 발스 패키지에 있는 IRF, 그러니까 충격 반응 함수라든지 그 분산분해 그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요거를 좀 우리가 ggplot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바모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약 조건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요거 같은 경우 촐레츠키라고 해서 프로드를 맨 위에다 놓고 고용을 놓고 그 다음에 U를 세 번째 놓고 RW를 맨 뒤에다 놨는데 제약 조건을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충격은 어떤 변수에 즉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장기 제약 조건, 블렌차드화라는 것도 발스 패키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 요즘 이제 단기 제약 조건을 많이 하니까 제약 조건 할 때 그 스타겐 왓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마 2005년 페이퍼인데 워킹 페이퍼죠. 스타겐 왓슨 같은 경우는 슬로우 투 패스트라고 이런 제약 조건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아이고 GDP가 있어요. GDP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환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들 순서를 어떻게 넣을 거냐? 제약 조건을 보면은 이 두 개만 있을 경우는 우리가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끼리 공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GDP의 제곱, 시그마 GDP와 환율의 공분산, 그다음에 시그마 환율과 GDP의 공분산, 그다음에 환율의 자체의 분산,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립성이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약 조건을 우리가 A0 인버스 또는 이게 이제 D0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네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네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세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르는 게 네 개가 있는데 마치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여기다 단기적으로 즉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영어를 놓는데, 이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스타게나스는 뭐냐면 슬로우 투 패스트다. 그래서 느리게 변화하는 거는 앞에다 놓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GDP T가 있고 환율 T가 있다 그랬을 때 단기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U GDP 샥, 그죠? GDP 샥을 앞에다 놓고 UT 환율 샥을 좀, 그래서 슬로우를 위에다 놓고 패스트를 밑에다 놔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GDP는 T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별표라는 것은 제약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11 UT GDP 플러스 0 곱하기 UT 환율, 그죠? 그래서 단기 제약 조건을 하면은 GDP라는 것은 즉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GDP 충격에 의해서는 반응하지만은 환율에 의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게 슬로우하니까 실물 변수는 천천히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 T라는 것은 그래서 A21 UT GDP 그다음에 플러스 A22 UT 환율,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GDP 충격에도 반응을 하고 환율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한다. 그래서 변수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경우를 얘기했지만은, 변수가 상당히 많아질 경우에 스타관스의 기준을 따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뒤에다가 놓고 느리게 반응하는 실물 변수 같은 건 앞에다 놓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 또 제약 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요거에서도 우리가 제약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환율. 요거하고 물가하고 한번 볼게요. 환율하고 물가하고 두 개를 봤을 때 보면 어느 게 놓을까? 어느 걸 놓을 수 있을까? 단기 제약 조건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환율 충격이 즉각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까? 물가 충격이 환율에 직접 영향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디다 영어놓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관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관측이 가능하죠. 근데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예를 들어서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월별로 기록되고요.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가 지수는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공표가 돼요.
공표가 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2년 4월이라 그랬을 때 4월의 물가는 어떻게 구하죠? 4월의 물가는 뭐냐면은 4월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4월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4월이 지난 다음에 각각의 가격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중치를 물가의 가중치를 해서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표하는데 한 5월이나 6월 돼야지 4월에 대한 물가 지수가 공표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환율은 물가에 반응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4월의 물가는 4월의 환율은 4월의 물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4월의 물가는 4월에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딜레이 그런 거에 기초해서 어떤 단기 제약 조건 같은 것도 이렇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논문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면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제약 조건에 대한 정당성 없이 반모형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반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야를 이용한 실습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